그래서 지금 파월 연준의장이 걷고 있는 길은 1970년대 두 번 연준의장을 맡았던 아서 번즈 상황과 굉장히 흡사하다. 그래서 파월 연준의장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 자산시장의 뷰가 갈릴 거다. 자, 1970년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고 지금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서 번스라고 이분이 이제 누구냐면은 그 연준 의장을 이제 두 번, 총 8년 동안 연임을 했던 역대 이제 과거의 경제학자 출신이야. 처음으로 연준 의장의 경제학자 출신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경제학자 출신으로 이제 와가지고 1970년도부터 78년도까지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2회 연속 임명을 했었고 이 아서 번즈가 이제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냐면 성장론자였습니다. 성장론자. 고용시장이 탄탄하게 유지를 되고 고용을 해야 소비를 이루고 나라가 성장한다. 그리고 고용시장이 이렇게 좋으면 당연히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받쳐줄 수밖에 없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금리를 올리고 그렇게 되면 고용시장이 깨지는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좀 경제 철학을 갖고 있었던 분이 아서 번스입니다. 그래서 19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이제 지금 바이든처럼 재선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인플레이션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갔었죠. 73년도에 뭐가 터졌냐면 1차 오일 쇼크가 발발합니다. 우리 70년도 중동전쟁 1차부터 2차, 3차, 4차까지 중동 얘네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전쟁을 막 펼치면서 유럽이나 서방 국가 애들이 막 자기 반대 애들 이제 이스라엘 얘네들을 이제 도와주니까 열이 받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안 되겠다. 너네 한번 다 죽어봐라. 우리가 그 생산하는 이제 원유를 자원을 무기화 시켜보자. 그때부터 원유를 무기화하기 시작합니다. 가격을 막 2배, 3배 공급량을 줄이고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죠. 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앞두고 있었고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고 근데 금리를 인상하면 대선에 좋을까 나쁠까? 닉슨 대통령이 재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재임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줍니다. 70년도에 8%였던 기준금리를 얼마나 내려요? 불과 1년 만에 8%였던 금리를 자 볼게요. 여기까지 쭉 내립니다. 아서번스가 4%대까지 내려버립니다. 금리를. 그리고 나서 73년도에 뭐가 발발하죠? 1차 오일 쇼크가 발발하죠.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 미국의 물가 인플레이션 어떻게 돼요? 두 자리 숫자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자, 분홍 색깔 보이시죠? 미국 CPI 급등하게 됩니다. 번스가 깜짝 놀랐어. 야, 물가 이렇게 높아? 안 되겠다. 물가 이렇게 높으면 다 죽겠다. 뒤늦게 금리를 13.6%까지 쭉 상승했다가 추가로 더 이렇게 올리게 되죠. 근데 요건 이제 나중에 폴벌 때고 13%대까지 한 이 정도 되겠네요. 번즈가 한 이 정도까지 금리를 올립니다. 여기에서 4% 1년 만에 재임한다고 하니까 이제 쭉 내렸다가 다시 급하게 올려. 13%대까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어떻게 됐을까? 뒤늦게 기준금리를 다시 올렸어. 13%까지. 4%에서.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미국 경제는 망가졌고 그 화살은 누구한테 가요? 아서번스한테 가죠. 그래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린 거 아니냐? 라는 13%가 여기다. 죄송합니다. 여기네요. 13% 여기네요. 쭉 갔다가 너무 금리 너무 높게 올린 거 아니냐? 정치권에서 당연히 압박하겠죠. 야, 재선도 있고 금리 너무 이렇게 올렸으니까 미국 경제가 망한 거 아니냐? 다시 금리를 쭉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굴복을 한 거죠.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스톱앤고 전략이라고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한번 보세요. 물가 잡혔잖아. 인플레이션 잡혔잖아. 그러면 금리 내려가지고 경기도 잡겠다. 경기도 살릴게. 스톱앤고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정치권이 계속해서 압박했고 오케이 스톱앤고 5%대까지 다시 금리를 내려요. 어떻게 됐을까? CPI 어떻게 됐어요? 내리니까 분홍색깔 쭉 올라가서 14%까지 올라가죠. CPI가. 다시 두 자릿수까지 반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톱앤고가 먹혔다 안 먹혔다? 안 먹혔다는 겁니다. 물가를 못 잡았는데 성급하게 정치권들 압박 때문에
금리를 내렸다는 거죠. 내렸다는 거죠. 1978년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막 승질이 나. 부임을 해가지고 아서번즈를 해임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윌리엄 밀러라고 새로운 연준의장을 앉혔는데, 근데 얘도 금리 인상하는데 뜨뜻미지근해. 막 재무부 눈치 보고 뭐 눈치 보고 너도 안 되겠다 잘라. 1년 하고 해임당하고 나서 교체돼서 들어온 게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폴 볼커입니다. 키 2m 1cm 맨날 건총캐 옆에 차고 다녔던 폴 볼커가 들어와서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려요? 20%까지 올리죠. 이때가 폴 볼커입니다. 그러면서 물가 어떻게 됐죠 지금? CPI 쭉 떨어졌죠. 물가는 잡았죠. 근데 물가만 잡았을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소기업들, 고용자들 다 잡았죠. 경제까지. 이게 1970년도부터 80년도까지 미국의 연준의장 역사와 기준금리 그리고 물가 역사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70년도에 아서번즈가 부임하고 나서 물론 이제 1년 정도 윌리엄 밀러가 한 차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폴 볼커가 부임을 해서 거의 한 10년 동안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물가가 잡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일찍 내리면 어떻게 된다? 물가를 못 잡는다. 10년 동안 물가를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계속해서 성급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시장은 어떻게 했다? 똑같이 기준금리가 똑같이 갔다. 물가를 못 잡았다. 물가를 진짜 확실하게 잡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아서번즈랑 파월 연준 의장이랑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해. 자, 아서번즈도 그 당시 닉슨 대통령 재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지금 바이든 뭐죠? 재임이에요. 그리고 아서번즈가 금리 인하를 할 때도 물가가 높았습니다.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추세였고 지금도 반등하고 있죠. 물가가. 아직도 물가 우리 높은 상태죠. 굉장히 흡사해요.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도 있고 파월 연준 의장도 정치적 압박이 있고. 자, 아서번즈는 이때 금리 인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고 파월 연준 의장은 뭐를 선택할까? 파월 연준 의장은 앞으로 뭐 금리 인하든 동결이든 뭐 긴축 조절이든 앞으로 뭐를 이제 선택하게 될 건데 아서번즈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쉽게 정치적인 이런 압박에 굴복해서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리를 내릴 수 있는지 없을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뭐 3, 5, 뭐 6, 7, 뭐 9, 11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11월 달 대선이죠. 그러면 11월 달 대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하기 부담스럽습니다. 왜? 만약에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금리 인하를 해주면 무슨 얘기 나와요? 야, 저 파월 연준 의장 바이든 저거 다시 당선하게끔 재임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금리 내렸네. 정치적인 이런 모종의 관계가 있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지금 6번에서 7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힘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막 다량하는 것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거기다 또 뭐 터지고 있죠 지금? 홍해 전쟁 터졌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운임비가 지금 3배 가까이 올랐고 코로나 때 운임비가 한 이 정도였다면 지금 한 40% 정도 거의 한 절반까지 올라왔다 그래요. 지난주 거의 한 1, 2주 전만 하더라도 한 요 정도 있었는데 한 절반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운임료가. 이 운임료가 다 상품에 전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만에서 민진당 미국계 친미 성향의 대통령 당선되면서 총리가 어떻게 됐죠? 중국이 지금 압박이 심해지고 있죠. 중국과 대만 지금 세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무력 도발, 불튀길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지정학적 위기. 거기다 한국까지 김정은이 뭐라 그래요? 미사일 어쩌고 뭐 불바다고 뭐고 이런 위기들. 그 러시아도 최근에 1월 10일, 1월 15일 두 차례 나눠서 13일이랑 15일, 10일까지 세 차례구나. 우크라이나 지금 미사일부터 드론 공습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기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정치적인 이런 영향들. 이런 부분들이 물가를 급등시켜 줄 수 있는, 다시 상승하고 반등시켜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쉽게 하기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도 지금 너무나도 좋아. 고용지표도 아직까지 좋아.
그래서 3월달 금리 인하는 사실상 좀 힘들어 보인다. 물론 2월달 뭐 3월달 초까지 뭐 물가가 꺾이고 진짜 경기가 막 침체돼서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온다. 그러면 가능성은 열어봐야겠지만 정말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긴축을 조절하던가 아니 긴축하는 속도 양을 좀 조절하던가 그거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순간 시장은 조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기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주식 투자자분들이고 코인 투자자분들이고 기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 연준의장이 걷고 있는 길은 1970년대 두 번 연준의장을 맡았던 아서 번즈 상황과 굉장히 흡사하다. 그래서 파월 연준의장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 자산시장의 뷰가 달릴 거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sert.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 I wanna play with fire, let me get hurt. Can we take it?